회사 코드는 첨분 사업장 돌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교재는 현재 424페이지에 있는 8번 매입 유형별 분계 연습하기. 그리고 여기 회사 코드 몇 번 들어가라고 또 써 있으니까 그 회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다른 것도 지금 진행해 놓은 상태라서 이제 대부분들 회사를 바꿔가면서 이제 연습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혼선 빚는 것 때문에 써드린 부분이에요. 입력시 유의사항은 시험지 상단 부분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적유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 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는 적유 번호를 입력하셔라. 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라. 여러분 채권 채무라는 것만 나왔죠. 우리가 지금 AT도 병행 중이잖아요. AT는 여기에 일부러 뭐 써놨어요, 여러분? 채권 채무 옆에 은행 쪽을 아예 강조시켰죠. 왜냐하면 전산시험에 은행을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은행도 원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산 회계 1급부터 지금 제조업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AT는 FAT 1급까지는 도매업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경비 얘기가 없죠. 그리고 세무부터 이제 경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제조 경비가. 그래서 제조 경비는 원가로 가야 되니까 5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는 손익계산서로 직접 보내야 되니까 우리 800번대 코드를 사용. 자, 회계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입력하러 들어가시면 매입 매출 전표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뭐 중단부는 선택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단에 분계까지 처리를 하여야 장부 관리라는 부분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그게 결산 재무제표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모였다가 우리 결산이 끝나지면 완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전자 입력으로 반영해달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50일 과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유형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유형을 써드렸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어보시고 매입인지를 매출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제일 먼저 할 게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인지 매입인지 결정하시고 그 다음 증빙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무슨 부분, 분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순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 중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여기 공급가액 입력하는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4월 달이네요, 여러분. 우린 4월 선택하시고요. 일자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그냥 내려와 주시고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일입니다. 2일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유형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죠.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자에 2 넣어주시고 유형에 커서 놓으시고 정리할게요. 자,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원재료 1000개, 단가는 5,000원, 500만 원치 샀네요.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다. 자, 여러분 지문에 뭐가 써 있어요? 우리 외상으로 샀다. 매입. 그러면 유형은 매입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면 우리 뭐로 간다? 우리 50일 과세로 간다. 다만 우리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사유가 있었죠. 그 부분만 불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불공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뭐로 간다? 50일 과세로 간다. 사업자한테 받아온 건. 그래서 50일 과세로 가시고요. 그리고 외상이라고 했으니 분계 유형도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4월 2일과 같은 분계가 나오면 틀리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자, 유형에 가서 50일 과세 공제 가능으로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뭐라고 쓰자? 원재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1000개 넣겠습니다. 단가는
5,000원 넣습니다. 우리 원래 계산했으면 500만 원 나온다고 했죠? 네, 500에 50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거래처 코드란에 가셔서 난 누구한테 사왔다? 성민한테 사왔다. 자, 성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1번. 자, 그리고 분계 뭐로 간다? 2번 외상. 그럼 하단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550만 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50에 500만 원 각각 자동 반영됩니다. 더 하실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자, 유형에 커서 주시고요. 자, 주식회사 코드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했으니까 유형은 매입에 갑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치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세사업자로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재료 샀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유형은 뭐로 간다? 50일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 중 200만 원은 거래처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은 동사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며 전에 우리 잔액은 무엇하였다?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봤더니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은 동사 발행 약속어음. 그러면 우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파라 상사를 뭐로 취급할까요? 우리 매출처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서 갖고 있었던 어음이니까 이 부분에는 뭐라고 써놓자? 글을 읽자마자 받을 어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내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가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외상이니까 이 외상은 그대로 외상 매입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계정 과목이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2개가 등장하네요. 그럼 분계는 우리 뭐로 갈 수밖에 없다?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쪽에 와 주시고 50일 과세. 자, 품목은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자, 수량과 단가는 생략. 공급가액은 1,5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는 150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코드란에 가셔서는 코어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그러면 1번 여 선택합니다. 자, 분계는 혼합 3번 선택하시면 하단에 차변에 원재료 1,500, 부가세 대급금 1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향키로 내려오시거나 엔터에서 라인을 바꾸시거나 하셔서 구분란에 4번 대변을 선택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받으러온 110번. 자, 조심하실 건 거래처가 코어드가 아니라 누구라고 여러분? 다파라 상사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코어드에 가셔서 다파라 상사로 무엇한다?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파라 상사로 변경. 자, 그럼 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였어요, 여러분?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대변 선택해 주시고 외상이니까 251번에 있는 외상 매입금 1,450만 원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문제. 자,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월 6일 갈게요. 날짜 6일 넣어주시고요. 자, 반석 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하여 광고 물품을 제작하고 제작비 100만 원. 자,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별도. 자, 현금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고 물품 제작 의뢰가하고 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매입이죠. 그럼 유형은 매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과 관련된 광고 때문에 들어간 돈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는 제조업의 과세 사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로 가자? 50일 과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금 주었다고 하니 우리 분계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된다? 현금.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아, 계정 과목. 자, 계정 과목 뭐로 가실래요, 여러분? 우리 반석 상사의 광고 물품 제작 의뢰를 하고 제작비로 준 돈.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광고 선전비로 가셔야 되겠죠? 네, 광고
선점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간 돈이니까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광고 선점비, 제조원가 쪽에 사실 광고 선점비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판관비 처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자료 오셔서 51과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광고 물품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그냥 광고라고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공급가액은 1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10만 원 별도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반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1번 역.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신다? 현금 가시면 되죠. 자, 근데 현금 선택했을 때 제가 조심해 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기본 계정이 원재료로 등장이 되잖아요. 또는 FAT 1급 같은 경우는 상품이 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변경하는 거 꼭 조심하셔라. 혼합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실 거고. 그래서 153번 원재료를 우리는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점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넣고 검색하면 계정 2개 떠요. 600번에 있는 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건설업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점비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7일 가겠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 용지 80만 원. 자, 20박스 부가가치세 별도의 공공상사에서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분 뭘 받아왔다라고 했냐면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면요. 자, 80만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복사용지 샀대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수취했다? 수기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기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가 된다?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손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전자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자 자리가 부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공란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현금. 그리고 복사용지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각각 10바스씩 나누어 지급되며 회계 처리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한대요. 그럼 계정 과목의 답은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이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공장이라는 거죠. 각각 10박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20박스 샀어요. 그럼 50대 50이네요. 그래서 사무실과 관련된 제조 원가는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조 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40만 원이고요. 제조 원가와 관련된 부분도 40만 원이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문제였다는 거.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에 사용할 복사용지는 누가 봐도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유형은 51과세. 그리고 품목은 복사용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80만 원 넣겠습니다. 그럼 8만 원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공급처는 공공상사에서 사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상사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전자다 종이다? 종이. 그러면 0번 부를 선택하거나 그대로 엔터를 치시거나 그럼 공란으로 들어가죠. 그럼 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부분. 자, 분기는 뭐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모품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쓰시거나 혼합을 쓰시거나 편하신 대로 우리 이번엔 현금 써볼까요? 자, 1번 현금.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여러분 자산 계정이에요. 제가 자산과 부채는 제조 원가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구분 안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 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구분하는 건 누구만 비용의 성격만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8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출금 전표 상태에서 153번 원재료를 우리는 소모품비로 바꿔줍니다. 우린 사무실 거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사무실은 830번에 있었네요. 자, 8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한다? 40만 원으로 수정. 그러면 우리 상단에 입력했던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금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라인이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 830번 소모품비 넣었으니까 제조 원가는 530번 소모품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아, 나는 이렇게 넣는 게 불편해서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선택하고 차변과 대변을 모두 다 입력했다. 상관없다겠어요, 여러분? 감점 요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리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 4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PC 10대 대당 50만 원짜리. 자, 부가가치세 별도로 주식회사 코어드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외상으로 구입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상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상거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외상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써놓으시면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라고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끔 어딘가에 써놓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자꾸 실수해요. 그래서 미지급금.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수취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우리 노트북 업무 목적으로 사온 거니까 매입세 공제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그 세금 계산서니까 당연히 51과세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거 팝업창에 등장이 되면 그냥 등록하지 않겠다고 취소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글씨가 붙어 있어도요. 대부분 시험 출제할 때 DB를 만들 때 우리 환경 등록에서 비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사용 안 함으로 다 바꿔놓고 내기는 합니다. 우린 벌써 그거 설정하고 들어왔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유형자리 가셔서 공제 가능 51과세. 자, 품목은 뭐 샀다고 했냐면 노트북. 자, 그리고 우리 수량은 10대, 단가는 50만 원. 자, 시험 채점 대상은 복수거래 아니고는 품목 수량 단가 모두 채점 안 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계산 편리하게 하려고 넣은 거고요. 자, 500에 50만 원 자동 반영됐을 거고요. 공급처는 누구이다? 코어드에서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자, 코어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1번 역.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미지급금 처리하셔야 되니까.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그대로 두시고 우리 153번 원재료는 여러분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대당 50만 원씩 10대를. 자, 그러면 얘는 뭐로 가야 된다? 비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212번에 있는 비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오셔서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입력해 주시고 55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마무리. 자, 그 다음 4월 11일 들어갈게요. 계안 상사의 공장의 기계수선비. 근데 여러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면 무엇으로 처리한다? 수선비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고쳤다라고 하면 차량 유지비. 그리고 공장의 기계를 고쳤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22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VAT 별도. 자, 그리고 나는 무슨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자, 우리 비용의 발생은 누가 봐도 매입입니다. 그리고 공장기계 고쳤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는데 하자가 없죠. 그래서 50일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그래서 50일 과세를 유형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품목은 그냥 수선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22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그러면 22,000원 들어올 거고요. 자, 공급처 명은 누구 넣어주시고 계양상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여 1번. 분계는 수선비 처리하시고 현금 나갔어요, 여러분. 현금 처리하셔도 되고 혼합 처리하셔도 되고 우린 현금 가겠습니다. 그럼 출금전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 22,000원 나왔고 153번 원재료를 우리는 500번대 있는 수선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0번에 있네요. 네, 520번 수선비 22만 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매입과 관련된 50일 과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유형 6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매입 유형 52 영세라는 것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월 13일 전표부터 볼게요. 네, 52 영세와 관련된 부분. 13일 입력하시고 유형 자리 커서 놔두시고 내용 보시면 됩니다. 52 영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매출자 입장에서 그러면 유형이 매출이겠죠. 매출자 입장에서 12 영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편은 12 영세이고 받아오는 사람은 52 영세예요. 그냥 그거로 끝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그냥 0%로 표시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거로 끝입니다. 그 52 영세를 입력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많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뒤에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집계만 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시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희는 내용 볼게요. 자,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를 3천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우리 회사 주식회사 배움전자가 주식회사 성민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민은 그 서류를 근거로 저희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줬고 저희는 대금은 현재 지급했다 안 했다? 아직 못 주었다. 근데 뭘 사가지고 왔다? 원재료. 그러면 상거래이네 여러분. 그래서 원재료인 상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이 외상은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가시죠. 유형은 매입에 있는 52 영세, 품목은 원재료라고 넣어주시고 공급 가액은 3천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처 명은 주식회사 성민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민 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분계는 2번 외상으로 입력하시면 하단에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급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더 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외상 거래가 우리 실제 일하러 가시면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외상 넣어보셨잖아요. 그 거래가 거의 주예요. 거기에 이제 혼합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미지급금 거래가 중간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분계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분계는. 자, 4월 14일 가겠습니다. 자,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코드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 원재료를 샀다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매입입니다. 그리고 영세율이라고 했으니까 52 영세. 자, 대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성진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400만 원. 자,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식회사 성진이라는 회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무슨 입장을 놓고 보시면 될까요? 네, 매출처의 입장. 그러면 지금 성진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제가 뭐라고 처리해 놨을까요? 받을 어음이라고 차변에 회계 처리해 놨었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성진, 상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잔액은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당좌 예금의 통장 잔고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 이름이 없으니까 은행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분계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쪽에 받을 어음, 당좌 예금이 등장하네요. 혼합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2 영세. 원재료 사가지고 왔으니까 원재료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코어드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 여부에 가셔서는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 3번 선택하시고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저희 내려오셔서 구분란에 대변 선택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 110번. 자, 다시 거래처 안에 오셔서
우리 코드 자리에서 누구로 바꿔주신다? 성진으로 바꿔주신다. 자, 성진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로 수정 입력? 4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됐을까요? 그리고 같은 면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 102번 넣어주시고요. 은행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의 은행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금액은 600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출이든 매입이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특히나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결제를 은행을 통해서 주는 수단이에요. 특히나 내국신용장은 은행에 들어가셔서 대금 청구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역업에서는 내고한다라고 합니다. 네고시에이션 약자예요. 근데 그 내고한다는 행위로 대금 청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어음받았다, 현금 받았다 얘기가 먼저 등장할 수 없고요. 전부 다 외상거래예요. 근데 시험은 지금 8번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좌 수표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의 근거 서류로만 쓰고요. 대금 결제는 은행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결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엔 외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거든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그래서 시험하고 업무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게 이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 쪽이에요. 자, 53 면세 유형의 사례를 좀 볼게요. 날짜 4월 15일이니까요. 15일 입력해놓고 유형란에 커서 놓고 시작할게요. 자,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기 위하여 자, 교육서적으로부터 전래동화 일지를 8만 원에 구입하고요.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전자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누가 봐도 매입이죠. 그럼 매입의 계산서 수치는 몇 번 쓴다? 53 면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회계 처리할 건 교육서적이라는 서점에 가서 전래동화 8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걸 뭐로 처리할 거냐? 근데 지금 내용에 보시면 사내,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겠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사내 경연대회니까요. 그래서 연회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분기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자료 오셔서 우리는 매입에 있는 53 면세 그리고 품목에는 전래동화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8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 교육서적이라는 서적에서 사가지고 왔고 자, 전자에다 종이다 전자계산서예요. 1번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 현금 선택하시고 자, 출금준표 처리가 됐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나오고 우리 차변엔 복리후생비 811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빠진 거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면 10번째 4월 16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일 일자 입력해 주시고 자, 다파라 상사에서 신규 매출처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선물 세트를 3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입입니다. 그리고 증빙은 뭘 받아왔다? 전자계산서. 그러면 우린 유형번호 몇 번 쓴다? 53 면세. 자, 그러면 유형까지는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금은 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외상으로 산 건 거래처에 우리 선물로 주겠다라고 산 거였었고요.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상거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요 외상에 대한 부분은 계정 과목을 뭐라고 써놓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미지급금이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규 매출처입니다. 매출처의 선물. 그러면 거래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사다 줬다는 얘기죠. 그 선물이 농수산물이어서 면세인 것뿐이에요. 농수산물. 그러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가공이라는 부분에 속하면
무엇으로 간다? 모두 다 면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면세 계산서 받아왔다고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왜 매출처에 줄을 그었냐면 매출처는 영업과 관련된 거래처죠. 그러니까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근데 원재료 매입처에 선물을 주려고 샀다. 그러면 제조 원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라는 글씨를 보면 증빙이 정확하게 계산서를 받아왔다 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쓰는 분들이 있다. 아, 접대비는 공제 못 받는다고 했죠? 54 불공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54 불공은 시작점에 글씨를 뭐로 놓고 시작하셔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라는 거로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으로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접대비라는 건 일반 전표에 넣을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53 면세라는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면세품 사가지고 와서 거래처 선물 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53 면세가 맞겠죠.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유형 선택은 증빙 가져가시는 거예요. 증빙. 자,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이걸 왜 지웠을까요? 펜 기능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죠? 자, 유형 자리 가시고 53 면세. 자, 품목은 농수산물 사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농수산물 쓰셔도 되고요. 또는 선물 세트라고 쓰셔도 됩니다. 뭘 쓰시든 편하신 대로 씁니다. 자, 공급가액은 30만 원. 자,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파라 상사 선택하시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1번 여 선택하시고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외상이 우리의 함정이었어요. 혼합입니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우리 800번대 있는 813번에 있는 접대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배변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고요. 30만 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산서를 받아온 부분에도 접대비는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54 불공 유형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11번 문제부터 날짜 17일이니까 17일 입력해 놓으시고 유형 자리에 커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박두철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파라 상사에서 에어컨을 현금으로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구입. 자, 회사 명의로 뭘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분명히 써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니 자기 집에 썼을 거 자기 돈으로 갚았으면 돼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 받아왔다는 건 회사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대금은 회사에서 무엇으로 결제했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신 지급한 대금은 친절하네요, 여러분. 대표이사에 무엇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박두철은 거래처 코드 306번으로 등록해서 무엇하겠다? 사용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AT가 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AT 시험 보실 땐 사람 이름 이렇게 박두철 대표이사 이름을 주는데요. 코드는 본인들이 등록을 해놓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대표이사 박두철을 지금처럼 줬으면 우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했다만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표이사 이름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시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에 갑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에 가면 우리 회사 코드 1000번에 대표이사 이름은 누구이다? 박두철 씨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업무 하실 땐 이 부분의 대표이사 이름 알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다? 우리 회사 대표이사 이름 모르는 건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알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 회사 등록에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안 주면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인 거죠. 대표이사 박두철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 에어컨.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컴퓨터와 관련된 거를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받아오는 건 되지만 대표이사 자택이라는 건 자기 집에서 쓰겠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가게에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쓴 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까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일까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그러면 우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시작해요. 근데 자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공의 사유가 됩니다. 불공제 사유가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54 불공이라는 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사 명의 세금 계산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무엇으로 처리한다?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나 내용은 알 수 없다. 왜냐면 대표이사가 쓴 거 회사가 대신 갚아준 거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 관리하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유형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54 불공을 선택합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그냥 에어컨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고요? 2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0만 원. 자, 공급처 어디서 사왔다? 다파라 상사에서 대표이사가 산 모양입니다. 다파라 상사 선택하시고요. 자, 전자자리는 뭐로 간다? 여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면 불공제 사유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근데 요 사유가 아니면 코드돔 F2번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자동 세팅값이 되어 있는 게 2번이어서 2번이 들어왔으니까 수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자? 우리 한쪽은 현금, 한쪽은 가지급금. 그러면 분계는 혼합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혼합 쓰셔도 상관없고요. 우리 한쪽이 현금이니까, 그리고 한쪽은 가지급금. 그럼 계정권 딱딱 하나씩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현금 처리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현금 들어가시고 출금 전표에 차변엔 220만 원 돈이 나갔을 거고요. 우리 대변에 그리고 차변엔 가지급금 134번 넣어주시고 자, 조심할 건 거래처가 다파라 상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넣으셔라. 우리 대표이사 박두철 씨. 그럼 여러분 이 자리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 박두철 넣으시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이고요? 다파라 상사. 세금 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이고요? 주식회사 배움전자이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돈은 누가 가져다 쓴 돈이다?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분계하는 하단에서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등록하는 창이 바로 떠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간편 등록 창이 떠요, 안 떠요? 뜹니다. 그러면 우리 거래처 코드 몇 번을 넣어달라? 306번. 자, 그리고 엔터 하시면 내려오겠죠. 거래처 명의 이름은 누구 넣으시죠? 대표이사 박두철 씨요. 박두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주어져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넣으시고 무슨 키? 확인 키 눌러주시면 306번에 박두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런 문제 내면 자꾸 위쪽에서 바꿔버리세요. 누가 공급자인지 여기 들어오는 건 공급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두철 씨는 우리한테 돈을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지금과 같이 출금 전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혼합 선택하시고 우리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의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누구이다? 박두철이다.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자, 4월 18일. 자, 내용 보시면 자,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여러분 원자재 매입 거래처라고 써 있고요. 자, 주식회사 지성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마도 주식회사에서 55만 원. 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네,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55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내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면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50만 원이고 세액은 얼마이고 5만 원인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나는 무엇을 수취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 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 우리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가시면 될까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 우리는 매입 중에 50일 과세인지 54 불공인지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원자재 매입 거래처에 증정할 물건 샀어요. 우리는 이들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목적으로 산 거로 봐야 될까요? 지성의 체육대회에 우리 뭐 찬조한 꼴인 거죠. 접대죠, 여러분. 그래서 접대비입니다. 근데 원자재 매입 거래처 어디요? 공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로 가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접대비, 그리고 접대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향응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유형에 갑니다. 그리고 54 불공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품목에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전자제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뭘 넣으시든 상관은 없고요. 자, 공급가액 조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4월 17일 11번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쵸?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도 부가가치세 얘는 또 포함이네요. 수리비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서 4월 26일은 부가가치세 별도이죠. 자, 부가세 별도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거래는? 세금 계산서 거래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본인이 55만 원을 공급 가액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드시 포함인지 별도인지 공급 가액이라고 줬는지 공급 대가라고 줬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우린 공급 가액에 얼마 넣는다? 50만 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은 5만 원이 나오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다? 지성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거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은 우리의 매입 거래처였던 거고요. 내가 물건을 산 데는 아닙니다. 물건은 마도 주식회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마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1번 역. 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코드돔 F2번 누르셔서 누굴 선택한다? 접대비 및 유의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고 하는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3번.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기본으로 들어오죠. 엔터 하셔서 원재료 153번을 우리는 513번에 있는 접대비 제조 원가를 선택합니다. 55만 원 나왔을 거고요. 엔터 하셔서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우리 은행은 없으니까 거래처는 그대로 두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와 관련된 지출은 이런 식으로 출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지 제조원가인지만 꼭 구분해 주시고. 자, 날짜 4월 19일 가겠습니다. 자,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소형 승용차. 근데 여러분, 우리 뭐라고 되어 있다? 경차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경차는 일반적으로 국민차의 규모를 경차라고 하죠. 그러면 경차라는 건 1000cc 이하 자동차거든요. 그럼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0cc 초과 자동차입니다. 1000cc 초과 자동차.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용으로? 업무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영업이다, 비영업이다? 이들을 우리가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한다? 비영업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영업용이 됩니다. 자, 그 자동차가 고장이 발생하여 천안 카센터에서 처리하고요.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취. 근데 이놈의 천안 카센터는 지금 현재 법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 세금 계산서는 무엇으로 정리한다? 나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 수기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리비 2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전액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했고요. 거래처 코드는 307번이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렇다라고 줬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 조심할 건 우리 결제대금은 무엇으로 주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는 돈을 주었고 천안 카세트한테는 돈을 주었고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여러분. 우리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상거래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지급금 써주셔라.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고장이 발생해서 무엇하였다? 수리했다겠어요. 그럼 이 수리는 자동차 고친 거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 뭐라고 쓰자? 차량 유지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를 쓰는 거니까 우린 계정 과목의 성격은 무엇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임차와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번에는 유지 쪽의 성격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4 불공 선택해 주시고, 자, 품목에 가셔서는 수리라고 그냥 넣으시면 되고, 자, 공급가액에 얼마 넣어주셔라? 부가가치세 포함 22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2만 원이 나오게끔 입력. 그럼 공급가액에 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자, 거래처 신규 등록해달라고 했으니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 그리고 회사의 상호는 천안카센터라고 했으니까 천안카센터 넣어주시고, 자, 우리 코드 번호 108번이에요. 아니, 여러분, 307번. 그러면 307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 줬어요. 그러면 수정이라는 탭을 꼭 눌러줍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에 가셔서 123-08-1498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의 자료는 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탭키나 ES키 눌러서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마우스 클릭해도 된다겠고요. 자,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우리는 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 아니라고 했으니까 종이니까 이 자리는 공란으로 갑니다. 됐을까요? 자, 불공지 사유란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몇 번? 3번. 자, 3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갑니다. 여러분 이거 카드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카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혼합 눌렀고요. 일단 혼합과 카드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혼합 눌러주시고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차량 유지비. 몇 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 800번대에 있는 차량 유지비. 그래서 822번 차량 유지비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 선택하시고 돈 아직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 자, 이 문제 유의사항 정말 많았던 거네요. 신규 거래처 등록돼야죠. 전자도 아니죠. 그리고 뭐도 있었다? 우리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천안카센터가 아니라 누구이다? 카드사. 그러면 우리 코드란에 와서 우리라고 넣어주시면 우리 카드가 검색이 되겠죠. 그럼 우리 카드 선택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 자, 그럼 똑같은 거래를 한 번 더 넣을게요, 여러분. 자, 19일 넣어주시고 유형은 54 불공. 수리는 동일하니까 엔터. 금액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거래처 천안카센터 307. 자, 그리고 종이는 전자자리를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엔터. 자, 불공개 사유는 아까 3번이었죠, 여러분. 3번 선택하시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 분계란에서 뭐로 가자? 우리는 4번 카드를 가보자. 자, 그럼 여러분 4번 카드를 선택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차변에 원재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우리는 8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천안 카센터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럼 이 자리는 반드시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우리 카드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는 카드 거래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세금계에서 받은 거에 카드를 결제했다. 분계가 카드로 가든 혼합으로 가든 우리 프로그램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어요. 매출이 카드 쪽이 중요해요. 매출이. 무슨 부분?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 결제가 카드 수단이었던 거죠.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카드로도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분계를 카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입은 의미가 없어요. 네, 매입은 혼합을 쓰든 카드를 쓰든 어차피 나는 매입세 공제를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못 받는 건 세금계산서로 정리가 될 거라서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선택해도 어차피 고칠 때가 많죠, 여러분. 네, 우리는 두 번째 입력했던 거 삭제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체크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이든 카드든 편한 대로 선택을 하셔라.
자, 26일 가겠습니다. 날짜 26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반석상사에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중개수수 1,500만 원을 당자소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이고요. 세금 계산서 공제 가능하면 50일, 공제 불가능하면 54. 자, 근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나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사면서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중개수수료 뭐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라고 부르죠. 자,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정가면 뭐가 된다? 토지.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토지가 되면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표적인 사유가 뭘까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건 누가 봐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은 당좌수표 주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엔 당좌 예금을 무엇 하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토지가 나오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54 불공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시죠. 54 불공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중개수수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 1,500만 원입니다. 자, 150만 원 알아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반석상사한테. 그럼 반석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전자였습니다. 여 선택. 그리고 불공제 사유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뭐가 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몇 번? 6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를 201번에 있는 토지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의 취득 원가는 1,650이 되겠죠.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당좌 예금 102번. 은행은 없으니까 거래처는 변경할 필요 없으시고 1,65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자, 그 다음 우리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날짜는 4월 20일 넣어주시고 입력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부가가치세 얼마 50만 원과 그리고 통관수수료 얼마 3만 원을 무슨 납부하였다? 현금 납부하였다. 우리 누구한테 받아왔다고요? 부산세관에서. 자, 그럼 여러분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우린 부가가치세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 일단 매입에 가고요. 그리고 공제를 못 받을 땐 54 불공을 쓰지만 공제가 가능하면 55 수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발생된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 제조업자니까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5 수입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자산계정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있어요? 통관수수료 3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자?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는 관세사들한테 대부분 내시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3만 원이 발생된 이 부분도 지금 지불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은 우리 취득원가 가산이니까 이 부분의 계정 과목은 뭐가 돼야 된다? 원재료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냈습니다. 자, 이거 유의사항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50만 원이라는 건 이 자리, 부가세 자리에 50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가에, 자,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 본양식 봤죠, 여러분? 과세표준 써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과세표준의 금액은 얼마일 것이다? 500만 원이었겠죠. 그럼 이렇게 부가가치세 50만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은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걸 역으로 추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00을 입력하면 50이 나오겠죠. 이 자리에 50만 치는 게 아니고. 근데 수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 프로그램 특징이 무엇이다? 우리 물품대금에 대한 건 세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건 부가세 5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만 쓰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누구만 등장한다? 부가세 대급금만 등장한다. 근데 우리는 얼마 추가해야 돼요? 3만 원 추가. 근데 50만 원과 3만 원 더해서 53만 원 모두 뭐로 줬다? 현금. 자, 이렇게 주어도 분계는 뭐를 쓸 수 없다? 현금 못 쓴다겠어요? 반드시 혼합으로 입력을 해야 우리는 3만 원을 무엇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거 본 수업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형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장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혼합 쓴 생각 하거든요. 근데 현금 주었다라면 현금을 쓰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서 강조했던 부분. 자, 우리 55 수입 입력해 주시고 품목에는 그냥 원재료 사왔으니까 원재료라고 넣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50이니까 500만 원 넣어주시면 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자, 공급 저명은 누구 넣어주시다? 부산세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럼 부산세관장 사전에 등록했던 거 있죠, 여러분? 선택합니다. 자, 우리 현재 수입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면 모두 다 전자입니다. 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혼합을 갑니다. 3번.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은 더 손댈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구분란에 내려오셔서 우리는 차변 선택하시고 누구 넣어주셔야 된다? 153번 원재료. 금액은 얼마? 3만 원을 추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는 3만 원 포함해서 현금으로 53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현금 101번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수입세금 계산서이면 그냥 현금 냈다라고 하면 분계를 현금 선택해도 되지만 이외에 추가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을 땐 우리 혼합으로 사용해야만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실 것. 그러면 우리 수입의 유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카드 과세를 들어가 볼게요. 날짜는 4월 21일 입력해 주시고 자, 57 카드 과세라는 건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얘기겠죠. 자, 주식회사 지성으로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온풍기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했다고 줬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누구 대신 받아왔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대신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것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단서 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온풍기를 구입했다고 했으니 우리 계정 과목은 뭐로 가시면 되고요. 온풍기는 누가 봐도 비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우린 뭐라고 쓰시면 되고요.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정리 끝났고 우리 부가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7 카드 과세라는 걸 사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형자료 오셔서 우리 57 카드 과세 선택하시고 품목에 가셔서는 온풍기라고 넣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14번 건별로 입력하는 건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시라고 했어요. 330만 원 입력하시면 300에 30으로 자동 구분될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가지고 갔다? 지성에서 샀습니다. 주식회사 지성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리는 관계없죠. 대신에 신용카드 자리는 꼭 선택해야죠. 자, 신용카드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카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무엇으로 가자? 4번 카드로 가자. 자, 4번 카드 눌렀더니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카드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변엔 우리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이 있네요. 원재료 153번을 몇 번으로 바꿔주셔라? 212번 비품으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비품으로 변경하시고 마무리.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합 쓴다고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분계 유형. 근데 저희는 카드는 카드 쪽을 쓰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으로 등장하는 카드 면세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4월 22일입니다. 자, 4월 22일 날짜
입력을 해주세요. 일잔 안에 가셔서 22일 넣어주시고 유형의 커서를 멈춰놓으시고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58 카면과 62 현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세무 2급에 관련된 부속명세서 배우실 때 의제맵이란 걸 배울 거예요. 그런 사유가 아니면 사실상 입력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전산세무는 이 유형 선택 부분 때문에 58 카면도 내고 62 현면도 냅니다. 면세 쪽에서 내면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채소류를 다파라 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얼마 50만 원은 무슨 카드?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카드 매입인 거죠. 매입이니까 매입 쪽에 가시고 카드이면 여러분 57카가 58카면 59카형 중에 선택.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힌트가 이거 여러분 대금 50만 원은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부가세 얘기가 없죠 여러분. 공급 대가 그럼 부가세 포함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 너 면세구나. 뭐 샀어 여러분? 쌀과 채소요. 자, 제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면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면세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쌀과 부식은 사내식당에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사용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럼 제조 원가가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조 원가 그리고 종업원한테 제공되는 식당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조 원가에 무슨 계정 과목? 복리, 후생비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인데 면세니까 우리는 뭐로 가자? 카드 면세라는 걸 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유형 자리 가셔서 58번에 있는 카드 면세를 선택. 자, 그리고 품목 자리 가셔서 우리는 그냥 부식만 칠게요, 여러분. 부식.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50만 원 입력하시면 면세니까 부가세 나는 공란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서 사왔어요, 여러분? 다파라 상사에서 사왔으니까요. 다파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카드를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카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은 정상적으로 등장할 거고요. 거래처는 우리카드 두시면 되시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를 뭐로 고쳐주셔라? 복리후생비. 그래서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 선택하시고 50만 원 그대로 두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더 하실 거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이게 전산세무 쪽에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 17번과 같은 문제가 회사에서 있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여러분 회사에선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부분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 관련된 부분들을 매입자료를 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매입 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전표에 넣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업무에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관련된 서류 작성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실 것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61번에 있는 현과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3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천안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차량. 자, 여러분 화물 차량이라는 건 배송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물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13만 2천 원 현금 결제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무슨 부분으로 지출 증빙료 회사 이름으로 받아왔고 세금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써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써 있는 화물 차량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54 불공에 들어가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사항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10%가 있고 그걸 현과로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받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공장 자동차 고쳤으니까 계정 과목 뭐로 가시면 될까요? 차량, 유지비.
자, 61번 현과 품목은 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3만 2천 원 넣어주시면 12만 원에 12,000원 구분 입력될 것이고 거래처는 천안에 있는 카센터인 건지 아니면 이름만 천안카센터인 건지 어쨌든 천안카센터 선택.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우리 내려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 아이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분계 유형 선택하셔야 되겠죠? 분계 유형은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출금전표 처리될 거고요. 부가세 대급금 12,000원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153번을 몇 번으로 고쳐주시죠? 공장 화물차니까 5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 제조 원가로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함정에 말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공장용 화물 차량도 있지만요. 우리 회사가 공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배송 목적으로 쓰는 화물 차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품을 운반하는 배송용 차량. 그런데 우리 지금 본점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래요.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공장에 있는 자동차만 매입적 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가가치세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장장이 타고 다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면 공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12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4월 25일 가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이네요. 자, 생산부서 사원들한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사과, 여러분 농수산물이죠? 자, 20상자 다파라상사로부터 구입하고요. 현금 4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교부받았다. 그럼 현금 영수증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현자 써 있는 거에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근데 누가 봐도 사과는 면세이거든요. 그럼 이 현금 영수증은 무엇이다? 면세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62번 현금 영수증 면세 선택한다는 부분. 자, 그리고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산 사과예요. 그럼 이 부분은 복리후생적인 구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이고 제조 원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돈은 현금 주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처리할 거 다 끝났네요.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현금 영수증 면세는 62번이죠. 62번. 품목은 사과라고 쓰시면 되고 자, 공급가액은 40만 원 지불했으니까 4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셔라. 공급처 명엔 다파라 상사 넣어주시고 다파라 상사가 자파상인가 봐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슈퍼 같은 역할인가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난까지 오셔서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우리 출금전표 처리가 됐으니까 차변에 등장하는 원재료만 고쳐주시면 되죠. 153번 원재료를 누구로?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 금액 4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전산시험은 세무 2급까지 17번과 19번 형태의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셔서는 일반 전표에 넣고 끝내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